오늘은 2020년 미국은 원유 수출국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2005년 이코노미스트 커버를 기억하십니까? 이 그림을 보시면 미국과 중국이 엄청난 원유를 먹고 있잖아요. 즉, 최대 원유 수입국이었죠. 그리고 소비국이었습니다. 13년이 지난 지금 미국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미국 에너지 정보국이 2020년 월간 원유 전망을 발표했는데요. 오펙 산유국들에게 공포심을 불어넣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0년 4분기부터 미국은 원유 수입량보다 수출량이 많아질 전망의 내용입니다. 이게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독립을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중동과 중남미에서 원유 수입을 중단하고 유럽과 아시아에서 원유 정제 제품을 수입하지 않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국이 셰일 오일 생산으로 원유 부문의 변혁이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는 오펙과 다른 산유국들에게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세계 원유 재고 급증을 피하고 싶다면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 감산 조치를 연장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EI에서는 2020년 12월이 되면 미국이 원유 및 원유 제품 수출량이 수입량보다 일간 120만 배럴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미국은 일간 940만 배럴을 더 수입하고 있었는데요. 지난 10년 동안 매년 일간 100만 배럴 이상 순흐름이 줄어든 겁니다. 미국은 이미 11월 한 주 동안 수출량이 수입량을 넘어서면서 짧았지만 순수출국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2019년에도 이러한 상황이 간간히 벌어지겠지만 연말이 되면 다시 순수입국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새로운 위상을 향한 미국의 행진은 2014년 유가 폭락으로 사실상 중단되었다가 셰일 오일 생산 비용 절감과 오펙의 감산 조치로 인해서 유가가 재정 균형을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상승한 2017년이 돼서야 다시 재개되었는데요. 셰일 오일에 힘입은 미국의 원유 생산 급증은 국가 자체의 전망도 바꿔놓았죠. 2년 전 EIA가 처음으로 2018년 전망치를 발표했을 때만 해도 연말 미국의 원유 예상 생산량 일간 944만 배럴이었는데 12월 실제 생산량 수치는 놀랍게도 1180만 배럴이었습니다. 가장 최근의 전망에서 2019년에는 전반적으로 둔화세를 보이다가 2020년 하반기 퍼미언 분지에서 멕시코만 연안까지 송유관이 완공되어 원유 운송이 시작되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전망입니다. 2018년 여름에도 이와 비슷한 증가가 예상됐지만 실현되지 않았는데 EIA의 미국 원유 생산 전망은 계속 보수적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증가하면 그만큼 수출량도 증가할 것인데 여기에는 원유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 정제된 제품도 포함됩니다. 2020년이 되면 미국의 원유 순수출량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순수출국이 되는 날도 더 앞당겨질 것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생산된 원유 5배럴당 1배럴을 소비하고 있는 압도적으로 높은 세계 최대 원유 소비국이죠. EIA의 전망에 맞다면 곧 세계 최대 수출국으로 올라설 날도 머지않았는데 오펙 산유국 이외에 일간 100만 배럴 이상 원유를 생산하는 산유국은 러시아, 캐나다, 노르웨이, 카자흐스탄, 카타르 5개국 뿐입니다. 그렇지만 미국이 에너지 독립국이 되지는 못하는데 그 이유는 미국이 계속 거대한 정유 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원유 수입국이 되어야 합니다. 멕시코만 연안에 위치한 정유 업체들이 최선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중동, 캐나다,
카리브해 인근에서 생산되는 고유황 중진류가 계속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 정유업체의 잉여 제품을 수출할 해외 시장도 필요한 것이죠. 미중 간 무역 격차를 장기적으로 이 부분을 통해서 해결하는지가 저의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14일에 올린 왜 주식시장은 유가에 집착하는가에서 언급했듯이 공급 측면에서 감산이 유지되는 상황이면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